상대방의 특별 수익을 입증하면 상대방의 유류분 부족액을 낮출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방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승소가 체질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성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유류분의 개념과 함께 최근 유류분 위헌 판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콘텐츠에서는 유류분을 방어할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갑과 을 두 형제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특별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상속재산 12억 원 중 갑에게 9억 원을 유증하고 을에게 3억 원을 유증한 경우 을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유류분 청구액은 유류분액 전부가 아니라 유류분 부족분이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의 법정 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을 더한 후 상속 채무를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유류분 부족분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과 순상속액을 뺀 금액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 유류분액은 12억 원이고 법정 상속분 2분의 1, 유류분율 2분의 1을 곱하면 3억 원이 산출되는데 3억 원에서 3억 원을 빼면 0원이므로 유류분 부족분이 없습니다. 을은 유류분 반환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만약 갑이 10억 원, 을이 2억 원을 상속하였다면 유류분액은 어떻게 될까요? 12억 원의 법정 상속분 2분의 1, 유류분율 2분의 1을 곱하면 3억 원이므로 을은 1억 원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을은 아버지 사망 후 1년 1개월 후에 갑에게 1억 원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였을 경우 인용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하여는 민법 1117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 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 안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위 1년의 소멸시효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증여 사실을 2024년 3월 16일에 알고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2024년 4월 16일에 알았다면 1년 단기 소멸시효는 2024년 4월 16일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만약 아버지 사망 후인 2024년 5월 16일에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앞에서 본 사안에서는 을은 상속 개시 당시 1억 원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상속 개시 1년 1개월 후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즉 소멸시효 도과 여부는 유류분 반환 청구의 방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류분권자의 특별 수익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을이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4억 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입증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4억 원이 늘게 되므로 유류분액은 16억 원 곱하기 법정 상속분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4억 원이 됩니다. 그럴 경우 을의 유류분 부족분은 마이너스 2억 원이 되므로 갑은 을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상대방의 특별 수익을 입증하면 상대방의 유류분 부족액을 낮출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방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 등의 매각 가액을 입증하는 것도 유류분 반환 가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갑이 과거 20년 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해도 그 유류분 산정 시 재산의 시가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재산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 개시 전에 처분하였거나 증여 재산이 수용되었다면 민법 제 1113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증여 재산의 가액은 증여 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 개시까지의 사이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생전 증여를 받은 재산을 처분하였다면 그 실제 처분 가액을 입증하여 증여 재산의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 수익에서 제외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
유류분의 성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갑이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를 특별 부양하거나 재산에 대한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한 경우에는 특별수익에서 그 재산을 빼는 방법으로 유류분을 방어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가 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 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 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갑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라면 유류분 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배우자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청구를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유류분 청구에 대한 방어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